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점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2% 넘게 큰 폭으로 내렸는데요. 우리 시장도 다소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다시 3천선을 이탈했고 코스닥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양시장에서는 개인만 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슈로 방산주들은 오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장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되시죠? 실전매수와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의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서울경제TV 언제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도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 중국 시장이 좀 이따 열릴 때에서 얘네들이 또 사고를 치는지를 좀 잘 봐야 돼요. 그동안에서 좀 바닥을 어느 정도 다졌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반등을 좀 줄까 했더니 또 어제 또 흘러내리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시장 그래도 잘 버텼어요. 어제도 미국 시장이 빠졌는데 우리나라 시장 잘 버텼고 또 오늘도 나스닥이 오늘 급락을 했죠. 기술주의 급락과 유럽 시장도 어제 좀 약세로 끝났던 이유가 바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여파. 근데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확산에 대한 이슈들은 나중에서 그 변이에 대한 이슈들 나중에서는 그 부분이 분명히 좋은 얘기로 다시 덮어 줄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정도 뒤에서는 좋은 얘기로 다시 바뀔 걸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시장을 조금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급등이 나오거나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빠지길래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어제까지 잘 버텼으니까 오늘은 조금 빠지겠거니 했는데 또 안 빠져요, 오늘.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원래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도 한 1% 정도는 빠져도 됐을 만한 그런 시장이었던 건데 생각보다 잘 버텨요. 한번 지수의 흐름을 보면서 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제 미국 시장인데요. 다우존스는 그래도 잘 버텨요. 근데 지금 나스닥이 지금 어제에서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이 했기 때문에 전저점도 여기 살짝 깨졌고 이 모양은 오늘 한 번 더 흔들 수도 있는 모양이고 오늘 반등을 주더라도 오늘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이 약간 조금 플러스 권역인데 믿을 수 없습니다. 강해야 돼요. 강하지 않기 때문에 살짝 반등을 주더라도 금요일과 다음 주에서 다시 흘러내릴 수 있는 모양이에요. 미국 시장은. 그 미국 시장이 결국 밑으로 흘러내리게 되면 전저점 자리를 깰 거냐 말 거냐의 게임으로 가겠죠. 이게 만약에 깨지면 우리나라 시장은 말 그대로 종목들이 대형주들도 이제 10% 빠지는 안타까운 좀 급락세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지금 빠진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깨지면 그럴 수 있는데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면 그럴 일은 당연히 없겠죠. 근데 이거는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 지금 움직이는 걸 봐서는 아직 미국 시장이 깨질 것 같은 느낌은 전혀 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박스권 전저점을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어제 미국 시장 어제 모양은 좋은 모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모양 요거 미국 시장 어제 모양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조금 빠지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빠져봤자 대형주의 흐름들은 요만큼 빠집니다. 개별주들이 문제인 거였는데 생각보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잘 버틴다. 굉장히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이면은 강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정도.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어제 빠지고 유럽 시장 빠지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보다 잘 버텨서 뭐 오늘 좀 있다가 중국 시장이 조금 빠지면 중국 시장 어제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빠지면 그때서는 좀 충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 움직이는 거 봐서는 전저점 지지하고 그냥 여기서 붙어 다니지 않을까. 이 정도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지금 나오는 니케이, 일본 시장 정도의 느낌으로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이렇게 나와줘야 다행인 거지 만약에 중국 시장이 깨지면 우리나라 시장 오후장에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미국 시장이 지금 약세 권역을 보여주고 있고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시장도 흔들릴 수도 있는 위치에 있지만 근데 잘 버텨준다라는 거. 이게 사실 이게 좋다라고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은 하여튼 뭐 대견한 정도의 느낌으로 괜찮은 정도인데 그래도 지금 종목들을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현금화보다는 일단은 버티기 전략입니다. 현금화 전략하는 버티기 전략인데 3월 31일까지 그러니까 감사 시즌이 모두 다 마무리가 되는 겨우 대부분 이번 주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 26일 대부분의 이제 주주총회가 내일 다 몰려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코스닥, 코스피 모든 대부분의 종목들 주주총회가 내일 다 몰려돼 있어요. 그래서 슈퍼 주주총회라 그러는데 뭐 내일 이후에서 뭐 좋은 얘기 나오는 종목들은 또 다시 움직이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대감이 지금 잘 버티는 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잘 버티고 있는 건 맞고 잘 버틸 수 있는 종목들의 그 업종군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소비주하고 낙폭과대 IT 부품주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하나 더를 추가하면 건설주입니다. 그래서 건설주 흐름을 보면 현대건설 굉장히 모양이 좋아요. 차트도 바닥에 있고요. 그래서 건설주의 흐름이 바닥에서 돌리고 있는 흐름들 마치 이게 그 백화점 관련주라든지 이마트도 이랬어요. 그렇죠? 이마트도 이 위치에서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고 뭐 신세계, 현대백화점도 이 위치에서 잘 이렇게 올라왔고 GK라든지 파라다이스도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왔는데 이런 위치에 있는 지금 건설주들 얘도 낙폭과대 종목이고 올라간 게 많이 없는 그래서 건설주, GS건설, 수급도 다 좋아요. GS건설도 마찬가지. 길게 보면은 차트가 바닥에서 돌리는 뿐만 아니라 뭐 대림산업, DL로 바뀌었죠. DLENC, 그다음에 뭐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등 이런 종목들 건설주들 다 대형주들 다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그 이유를 찾자라면 소비주들이 잘 버티고 있다. 그리고 건설주의 흐름들도 괜찮다. 물론 건설주의 흐름이 강하게 계속 움직이면 철강주의 흐름들도 같이 움직일 텐데 철강주는 먼저 좀 움직이는 흐름이 있어요.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먼저 동국제강과 함께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조정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데 건설주하고 소비주하고 그리고 당연히 IT. 이 세 개 종목군들은 4월 달에서 굉장히 좀 좋게 상승을 계속 해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마찬가지 시장이 만약에 급락세로 간다라 그러면 건설주 죽어야 되고 소비주 죽어야 되고 IT 죽어야 되는데 새업종은 죽기는커녕 잘 버티고 잘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지금 좀 전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뿐만 아니라 수급을 살펴보면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 많이 사고 있어요. 뭐 현대건설만 보더라도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기관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금융투자라든지 외국인들이라든지 GS건설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GS건설 기관들 많이 사죠. 투신도 많이 사죠. 연기금은 거의 뭐 한 달 내내 많이 지금 모아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건설주의 흐름들이 지금 다시 좋아지려는 흐름들 물론 선거에 대한 이슈도 있고 내년 대통령 선거 때문에 올 연말까지 해서의 상승세 계속 얘기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뉴딜 정책 그렇죠? 그린 뉴딜도 있지만 뉴딜 정책으로 이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 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수급이 좋다라는 거는 시장은 안 무너지겠다라는 뜻인데 미국 시장이 지금 중국 시장과 함께 너무 약세다 보니까 잠깐 우리나라 시장이 언제까지 출렁거릴 수 있냐면은 4월 전까지. 그래서 감사 보고서 나오는 요 타이밍. 다음 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공개 방송에서 계속 그 얘기만 했어요. 우리나라 시장 참아라. 딱 요 감사 보고서 시즌 끝나는 3월 31일까지만 딱 참으면 4월서부터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와 그 비빌 언덕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건설주들이 수급이 좋다. 차트도 좋고 그리고 중소형 건설사들도 굉장히 좋아요. 뭐 삼호건설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뭐 중소형 건설사들도 있는데 걔네들도 좋고요. 그리고 차트를 또 보면은 철강 섹터에서 그동안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세아베스틸 꺾입니까? 안 꺾여요. 이미 벌써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난 이후에서 지금 수익률은 거의 뭐 40% 육박할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올해 1월달, 2월달에 드렸던 바로 그 OLED 장비주 플러스 반도체 장비주인데 어제 고점을 뚫었죠. 오늘도 급등을 하죠. 아마 수익률은 한 30-40% 올라갔던 것 같은데 거의 30% 정도 육박을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IT 부품들이 정고점을 뚫고 있다는 거. 원익 QNC도 어제 강하게 뚫고 있고, 그러니까 차별화 장세 속에서 강할 애들은 지금 강하게 갑니다. 지금 TK케미칼도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한번 추천해드렸던 그 종목이었는데 TK케미칼도 지금 오늘 정고점을 뚫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건 약하지만 강한 건 강해요. 근데 이런 것만 보면 지수가 당장 갈 것 같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해서 벌써 지쳐버립니다. 그렇죠? 마음은 벌써 막 급등할 걸 생각하고 있는데 급등 안 나옵니다. 시장은 언제까지 이렇다? 왔다 갔다? 3월 31일까지는 계속 그럴 수 있어요. 빨리 움직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겠지만 4월 달 오기 전까지는 그냥 시장은 계속 이런 식으로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그래서 지금 매매 전략은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계속 조정 장세에 있기 때문에 관망을 하시거나 아니면 버티기 전략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매를 하더라도 지금은 짧은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거는 버티시고, 만약에 오늘 신규로 매수를 뭘 들어간다? 그럼 먹으면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사는 짧은 매매. 그게 조금 유리하실 것 같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지금은 버티는 게 좋아요. 근데 버티더라도 유리한 섹터들, 소비주, IT 부품주, 또 하나는 뭐다? 건설 섹터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미국 시장이 어디까지 빠지는지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중국 시장도 저점이 지지되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잘 같이 장중에 보면서 제가 만약에 이탈이 되게 되면은 흔들릴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릴 텐데 지금 움직이는 것 봐서는 뭐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잘 지지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예상을 해보면서 일단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크게 빠지지 않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정리해봤고요. 소비주, IT 관련주, 건설주의 전망 특히 좋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지난주 종목 중에서는 넷마블이 3.2%의 수익률 내고 있고요. ICD도 2.1%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종목도 확인을 해보시죠. 네, 이번 주 종목들 어제 편입된 AP 시스템은 매수가에 미도달한 모습인데요.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153%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은 어떤 건지 만나볼까요? 네, 오늘 종목으로는 원익홀딩스가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와 매매 전략까지 이정수 위원님께 자세히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원익홀딩스입니다. 지금 원익큐브하고 원익QNC하고 이쪽 종목들이 강하니까 원익홀딩스도 원익 IPS도 순환매로 조금 이제 따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표적 종목으로 뽑아왔는데요. 시장이 그렇게 아주 나이스하게 편안하게 올라가질 않아요. 그냥 쭉 가지를 않고 찌글찌글찌글거립니다. 그러니까 아침에서 오늘 강했지만 또 오후장에서는 밀릴 수 있어요. 언제까지? 이달 말까지. 그래서 지금 5거래일 남았는데 계속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되고 싸게 저점 매수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4월 달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 그리고 내일도 주주총회가 있으니까 주주총회 끝나고 실려갈 애들 다 실려가고 4월 달에서 다시 종목들이 재편이 돼서 쭉 움직이게 되면 분위기들을 대형주들이 잡아줄 수 있죠. 근데 이제 어디가 잡아줄지는 좀 가봐야 되는데 소비주가 잡아줄 건지 아니면 건설주가 잡아줄 건지 아니면 IT 쪽에서 잡아줄 건지 뭐 그 외에서도 뭐 다른 업종 뭐 은행, 증권 다른 업종들도 갑자기 기습적으로 튀어나와서 시장의 흐름을 잡아줄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4월 달에 보고 그때서부터는 적극적인 공략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최대한 저점 매수 싸게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가격 전략 드릴 때 가격 보시고 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AP 시스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AP 시스템. 자, 어제 가격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29,000원 쪽으로 조정받으면 사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방송에서 얘기한 이후에서 떨어지질 않고 계속 올라가더만 내려올 때도 29,000원을 내려오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도 29,000원 쪽으로 내려올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는 과정인데 수렴형 패턴이고요. 수렴형 패턴이고 밑으로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왜냐면은 이쪽에 OLED 장비주들이 다 한 번씩 튀기
만약 29,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매매적으로는 공략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짧은 매매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은 맞는데 어제 안 들어왔기 때문에 미도달. 만약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전저점 자리 깨지지 않으면 어차피 시장도 깨지지도 않고 제가 오늘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그랬죠. 어제 미국 시장, 나스닥 시장 2% 막판에 무너졌어요. 그래도 살살살살 거의 1%권역에서 흔들리고 있다가 막판에서 쭉 하고 미끄러진 건데 다우 시장도 플러스 권역에 있다가 막판에 쭉 미끄러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 원래 미국 시장이 막판까지 장대응봉으로 이렇게 무너지거나 내려오게 되면 원래는 우리나라 시장은 아침서부터 줄줄줄 흘러내리는 흐름이 강한데 오늘은 신기하게도 거꾸로 강한 거 보니까 미국 시장도 그렇게 크게 빠질 생각은 아닌 것 같구나라는 게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보니까 대충 그런 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AP스템도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내려오면은 뭐 저점 매수해서 단타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어쨌든 미도달이니까 미도달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의 표역 종목이 원익홀딩스인데 자, 원익홀딩스 장대양봉 하나 나왔고요. 거래가 실렸죠. 그러면 조정받을 때 공략하면 돼요. 매수 가격은 6,600원. 6,600원 계속 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가 중국 시장 열릴 때 중국 시장 흔들리면 가격이 싸게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IT 유품주 지금 빨간색으로 나왔던 애들이 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종목들이 생각보다 강해요. 지금 제주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쭉 조정받았다 갑자기 튀죠.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들이 여기저기 있으면 요즘에 최근에 종목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기습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IT 유품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은 느낌. 제가 벌써 이 얘기도 지금 오늘 한 10번 한 것 같아요. 크게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아요. 느낌이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은 딱 보면 알거든요. 딱 보면 이거는 오늘 틀려먹었다. 오늘 내일 이제 급락 나오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증권주들도 지금 빨간색으로 올라오고 있고 현대제철도 강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중국 시장도 열려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을 것 같고 일본 시장도 지금 크게 안 밀리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낙폭과대 IT 부품주를 가지고 있다면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원익홀딩스는 싸게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도 얘도 바닥에 있어요. 이렇게 쭉 보면 바닥이죠.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고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원익 QNC 보면은 많이 올라갔죠. 원익 QNC, 원익 IPS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얘네들은 많이 올라간 종목이에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얘네들은 좋긴 좋은데 신규 매수하기는 부담이 되고 원익 IPS 얘도 바닥에서 그래도 꽤 간 종목이에요. 꽤 간 종목인데 다시 넘어갈 것 같은 종목. 그래서 원익 IPS, 원익 QNC가 움직이면 원익 홀딩스도 따라갈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서 매매 공략하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 갖고 나왔으니까 잘 보시고요. 오늘의 표역 종목인 원익 홀딩스였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원익홀딩스 매수가 6,600원에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입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라이브 채널에서 실시간 댓글로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갑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LG전자요. LG전자. 자,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5만 9천 원에 50%요. 15만 9천 원이요? 네, 너무 비싸죠. 뭐 비싸기는 한데 그 위치가 아주 비싼 거는 아니고요. 네. 지금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는 위치는 맞으니까 네. 이거는 갖고 있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럴까요? 네,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비중이 많으시네요. 네.
자, 돈이 LG전자 많아서 네. 부광약품을 팔아서 이걸 사도 되나? 아, 부광약품을 팔아서? 네, 부광약품 갖고 있거든요. 별로 그렇게 딱히 만약에 신규 매수에 자금이 있으면은 LG전자를 더 사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네. 많이 빠져 있는 부광약품을 굳이 팔아갖고 일로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그래서 요거 지금 아직 시장이 찌글찌글거리기 때문에 LG전자도 여기서 16만 원을 바로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근데 4월 달에서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오히려 만약에 더 조정받으면은 그때는 그 부광약품을 팔아가지고 LG전자를 12만 원이나 11만 원 쪽으로 내려오면 그때는 교체를 충분히 해봐도 괜찮아요. 근데 그럼 그렇게... LG전자가 12만 원, 11만 원을 내려오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얘가 이거 내려오면요 다른 개별주들은 30% 더 빠집니다. 다 죽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절대로 빠지면 안 되니까 이거는 잘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있으면서 16만 원 올라올 때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16만 원 올라올 때 줄일까요? 다 팔까요? 다시 전화 주세요, 거기서. 예. 네, 아셨죠? 알겠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KTNG고요. KTNG. 네, 매수가격하고 비중은요? 81,000원이고요. 비중은요? 비중 20%입니다. 20%. 네, 일단 위치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네네. 않고. 그러니까 KTNG도 그렇고 뭐 KT도 마찬가지고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빨리빨리 단타를 치기 위한 것보다는 큰 자금으로 바닥에서 묻어놓고 좀 끌고 가는 성향한테 좋은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들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괜찮아요. 네, 저 올해 내내 들고 가고 싶은데 좀 더 사도 될까요? 만약에 더 사게 되면요. 네, 한 82,500원에서 83,000원에서는 더 샀던 부분에서 절반을 한번 팔았다가 네네. 내려오면 다시 사고 그래서 절반은 그냥 끌고 가고 절반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 식으로요? 네,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차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대형주들은 한 번에 V자 급등으로 계속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네네. 올라갔다 빠졌다가 계속 그러면서 이걸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괴롭히면서 아, 흔들어요, 계속. 네네. 근데 지금 매수 가격이 안전하게 잘 잡혔잖아요. 네네.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날 거고 그러면 더 사가지고 절반을 갖다가 사고 팔고 하고 나머지를 끌고 가는 건 나중에 언젠가 1년, 2년 뒤에서 뭐 89,000원, 9만 원 가면 되는 거고 사고 팔고 하는 계속 한 3%씩 먹고 팔고 하게 되면 그것도 큰 수익이니까. 네네. 알겠죠? 그래서 전략 다 이해하셨죠? 네네. 네. 이게 배당금을 연말에 보니까 5,000원 가까이 이렇게 많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중을 제가 한 40%까지는 올려보고 싶은데 좀 그래도 될까요? 조금씩. 뭐 이제 글쎄 이게 중간 배당 주는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연말 배당을 원하는 거라면 연말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 기간까지만 사면 되는 거니까. 아, 네네. 그렇죠? 그래서 뭐 굳이 지금부터 사가지고 연말 배당을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네. 들고 가서 사고 팔고 하는 절반, 나머지는 끌고 가다가 나중에 연말 받을 수 있는 배당락 나오기 전까지 끌고 가시면 되죠. 아니면 그 전날에 네. 사시든가.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노란 풍선이요. 노랑풍선. 네, 25,200원에 15% 어저께 들어갔어요, 제가요. 아, 어저께 들어가셨어요? 네. 자, 근데 지금 61선에 걸쳐서 빠질까봐. 21선 아니고 61선 거칠까 봐요? 네. 61선 좀 남았는데? 아니, 말을 잘못해서 21선에 걸쳐 있는데. 네, 그렇죠. 21선 그래서 걸쳐 있죠. 빠져버릴까봐요, 네. 아, 빠질 수 있죠. 뭐 빠질 수 있는데 빠지면 또 반등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21선 근처에서 이제 21선 지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거래가 좀 실렸는데 윗꼬리가 길죠. 네. 이럴 때에서는 함부로 21선에서 성급하게 사면 그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누군가가 차익 실험 매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차익 실험 매도한 애들은 이거를 주가를 한 단계 좀 더 빼가지고 바닥에서 살려고 하는 애들이 좀 성향이 좀 짙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장대 음봉에 윗꼬리가 길게 실렸는데
이틀 만에, 3일 만에 산 거는 조금 너무 좀 성급했고요. 네, 맞아요. 급했어요. 그렇죠. 제가. 한 네.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좀 지켜보고 샀었는 게 좀 더 안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좀 생각이 조금 아쉽고 네, 네. 어쨌든 지금은 지지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고 뭐 25,200원이면은 뭐 조금만 반등 주면은 바로 수익인 거니까 네. 수익으로 금방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25,000원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예, 만약 이거 올라오면 25,500원, 300원 쪽으로 올라와서 수익으로 바뀌면 네. 비중을 한 절반 정도를 팔아주시거나 좀 한번 팔았다가 다시 싸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싸게 사고 밑에서 다시 들어갈래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이고,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정수 전문가님. 전문가입니다. 네, 자, 아니, 어떤 LCLB 생명과학 저번에 상담 좀 받았는데 이게 15,000원 그거 무정 들어앉는 거예. LG 생명과학이요? 예. HLB? 예, LCLB 생명과학. HLB 생명과학.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처음에 매수가가 28,600원인데 네. 이게 그 무정을 100% 들어왔다고 보거든. 예, 16일 날 들어왔는데 네. 이거를 15,000원 위에 올라왔을 때 반을 내가 가지고 있던 거는 그때 팔았어요? 아니, 팔라 하다가 아이고 좀 더 갈랑가 싶었더만 안 가고 놓치었어요. 아이고, 팔라 하다가 아니고 팔았었어야죠. 아니 그 전문가님 저번에 상담했는데 네. 이게 그거 너무 그 전화 한 번 더 달라 해서 그냥 있었더만은 그 엄마. 예,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이라도 반 팔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거 그러니까 이게 전화를 물론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전화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통화가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를 전화를 통화가 일주일 전이나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5일선이 꺾였죠. 지금 3월 23일 날에 지금 5일선이 꺾였잖아요. 이제 조정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할까요? 4월 1일 그러니까 날 지금이 제일 애매한 건데 예? 지금 제일 애매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반등을 좀 더 줄 수도 있고 더 밀려서 11,000원 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딱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세모나 그 꽃가콩 같은 데 위에다가 뭐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모를 수 있잖아요. 딱 중간에 세워놓으면 예. 딱 그런 자리예요. 왼쪽으로 치울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치울 수도 있고 만약에 이틀 전, 3일 전에 물어봤다면은 5일선 이탈됐을 때 여기서 현금화 전략을 하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고 그다음에 15,000원 쪽으로 올라왔을 때는 이제 정고점 저항에 부딪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예측 매도를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 벌써 고점에서 15,000원 위에 올라오면 그 팔아야 되는 거 맞습니까? 조금 늦기는 했는데 좀 늦은 상태가 약간 이걸 추격 매도라고 그러죠. 추격 매도식으로 수익이 났다면 매도를 조금은 할 필요는 있는 자리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4월 1일이 그거 무정 들어오는 거하고 전부 다 합산이 돼가지고 거래되는 날이거든요. 무정 네. 들어온 게. 그 무정 그러면은 그때라도 반 팔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조정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 이슈가 지금 벌써 반영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걸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게 조정으로 더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11,000원까지. 11,000원까지 예. 그렇죠. 11,000원까지는 밀릴 수 있어 보이니까 뭐 폭락은 한 거 보니까 뭐 당장 급락은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비중을 조금씩은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올라만 조금씩 줄여주는 게 낫겠습니까? 네,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가로는 지금 손해거든요. 지금으로는 손해예요. 그러면은 일주일 전에 물어봤었어야죠. 그렇죠? 그래 15,000원 위에서는 좀 네. 탈라고 딸막딸막 하다가 그냥 알았는데 이게 이제 벌써 이제 시간이 벌써 이게 지나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예. 제일 좋은 방법은 15,000원에 팔았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또 이거를 미련을 갖고 그때도 15,000원에 팔았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쉬워 하다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또 일주일 뒤에 또 지나면 아유 12,800원에 팔 걸 지금 9,000원으로 떨어져 있네. 아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더 떨어지면 더 큰일이잖아요. 어디까지 갈지는 모른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가긴 하겠지만 지금 이게 지금 차트가 한 차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는 국면이고 지금 61선, 20일 지지선까지는 내려올 수 있고 깨지면 그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최저가를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뭐라고요?
지지선이 어디까지 되겠습니까? 아, 지지라는 건 예측 지지선인 거고요. 그 예. 예측을 깨면은 그 밑으로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최악으로 떨어지는 자리는 7,000원이에요. 아하. 최악으로. 예. 근데 그때 지금 위치에서 가장 강하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자리는 한 12,000원 정도 자리? 그러니까 750원 남았어요. 그 자리 찍고 다시 반등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예측이잖아요. 그 자리를 깨지면 11,000원 가고 11,000원 지지 못하고 깨지면 10,000원 가고 10,000원 깨지면 9,000원 가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올라올 때에서 잘 팔아주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이미 그 제일 좋았던 방법은 이미 지나갔기 찬스를 때문에. 놓쳤네, 그지?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오늘 만약에 비중을 줄이지 않으면 이게 11,000원, 10,000원, 9,000원, 8,000원 밀릴 때마다 오늘 또 안 팔았던 걸 또 후회를 할 수 있으니까 비중을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다는 필요 없어요. 전체에서 5%를 팔든 10%를 팔든 아니면 정말 못 팔겠으면 3%라도 팔면요. 대응이라는 걸 때문에 요게 조금만 더 빠지면 그래도 팔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팔면요. 억울해서 못 팔아요. 이거 15,0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내가 이거를 한 주도 안 팔았는데 내가 한번 버텨보겠다고 10,000원 가도 안 팔고 9,000원 가도 안 팔고. 예. 15,000원 갈 때는 손해가 아니거든요, 그때는. 그럼 그때서 팔았었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1%라만 팔아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내려오게 되면 사람 심리가 1%라도 팔면은 팔게 돼 있어요. 근데 한 주도 안 팔면 이거 7,000원 그대로 내려와도 한 주도 못 팝니다. 아, 예. 사람 심리가 그래요. 신기하게. 그렇지, 예. 네, 그러니까 1%라도 3%라도 지금 약간의 손절이라도 해주는 게 이걸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게 만약에 더 빠지게 될 때 스스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나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요거 일단 잘 반등 나오면 또 다시 전화 주세요. 반등 나오면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현대차요. 현대차.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23만 8천 원이고 비중은 25%요. 24만 8천 원이요? 23만 8천 원. 아, 23만 8천 원이시고 알겠습니다. 비중은 25%. 예. 자, 지금 현대차 전저점이 깨질 때에서 제가 상담해서 기아차로 했는지 현대차로 했는지 어쨌든 자동차 섹터였는데 전저점이 깨지면은 손절이 필요하다라고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전저점이 깨졌거든요. 아, 예. 네, 지금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늦었어요. 손절 대응은 늦었고요. 현대차 지금 전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한 20만 원까지는 밀릴 거를 생각을 하고 보유를 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그럼 조정을 20만 받으면 원까지 밀렸다가 조금 반등할까요, 그러면? 반등하죠. 자, 지금 트렌드를 그려드렸는데 이 트렌드로 움직이는 겁니다, 얘는. 네. 딱 그림이 딱 요거거든요. 그럼 20만 원을 찍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낮춘 다음에 22만 원 쪽으로 반등 나오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반등 시에 매도죠. 반등 시에는 23만 원 정도까지도 좀 올라갈 수 있는. 단번에 안 올라가. 왜 단번에 안 올라가냐면요. 지금 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아, 예. 왜냐면 그때 무슨 로봇 그거 인수하면서 앞으로 네네네. 뭐 좋은 얘기 나오고 그 전에는 애플카 얘기 나오면서 개인들 많이 꼬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좋은 종목이 또 많이 저는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해서 이런 거는 이제 공략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뭐 여기저기서 좋은 종목 많이 빠졌다고 막 해갖고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그러면 개인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23만 원, 24만 원 주면은 개인들 좋은 거죠. 수익 나고 다 도망가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은 손해예요. 왜냐면 이걸 주가를 더 띄워야 되는데 시장도 지금 찌글찌글하고. 그리고 기관과 메이저들도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어요. 얘를 흔들어 버리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갑니다. 그러면 그걸 싸게 남으면 되거든요. 항상 얘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개인들이 물린 단가까지는 안 올려주고요. 그 밑에서 살짝 움직이다 다시 빼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략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그 전략 자체를 지금은 추가 매수하면 안 되고요. 지금 트렌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20만 원이 깨지거나 20만 원 언저리에서 추가 매수했다가 22만 5천 원 정도 올라오면 팔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싸게 들어가면 그러면은 다시 저점에서 다시 주어서 또 올라올 때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서는 25만 원, 26만 원을 갈 겁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려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문가님. 전략을 드린 겁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세아 특수강요. 세아 특수강. 특수강.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2,700원에 아까 10% 정도 됩니다. 아, 비중 10% 정도 되시고. 예. 세아특수강이 그 배당을 좀 많이 줘요, 얘가. 예. 얘 때문에 세아베스틸이 배당을 많이 못 먹어요. 얘 때문에.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전문가님이 네. 세아베스틸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올라가서 못 들어가서 얼마 전에 이걸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들어가셨구나. 네. 세아특수강도 좋아요. 좀 더 싸게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뭐 지금에서라도 갖고 있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심하게 급락할 수 있을 종목은 아니고 오히려 빠지면 예. 더 싸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한 10% 정도를 좀 더 담을까 하고 지금 해봤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조정이 쉽게는 안 내려오겠지만 만약에 12,000원 이하로 떨어지면요. 예. 추가 매수를 더 하셔가지고 어차피 얘도 세아베스틸과 함께 바닥에서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해서 예. 요거는 별 문제 없습니다. 예. 거의 세아베스틸 정도 쫓아갈까요? 세아베스틸 수익률을? 네. 세아베스틸이 더 강할 것 같긴 하지만 절반은 쫓아갈 것 같은데요? 절반 정도요? 절반만 쫓아가 70% 갔어요, 바닥에서. 예. 절반만 쫓아가도 어디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괜찮을 것 같으니까 다시 내려오면은 더 추가 매수. 12,000원 밑으로 빠지면요. 그렇죠. 12,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추가 매수 더 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중간시장, 중간시황 잠깐 점검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많이 접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 표적 종목으로는 원익홀딩스 만나봤는데요. 현재 2.21% 빠지면서 6,63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수가까지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황도 점검을 해보면 등락을 반복하는 코스피가 상승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장중에 3,000선 회복해내기도 하면서 현재 보합권의 위치에 있고요. 반면 코스닥은 낙폭을 조금 키우면서 950선 부근에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매수는 양시장에서 개인만 나서주는 모습인데요.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은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힘을 받으려면 이제 해외 시장도 올라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딱히 그러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힘이. 근데 오늘 이 정도의 흐름은 굉장히 강한 건 맞아요. 지금 아직 중국 시장이 개장은 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중국 시장이 하락 출발했다고 나오네요. 일단은 다우존스도 나스닥도 약세, 그러니까 약보합. 지금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0.04, 다우존스랑 S&P 500은 플러스 0.171, 뭐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얘네들도 왔다 갔다. 딱히 강한 흐름은 없어요. 해외 시장도 강한 흐름은 없고 우리나라 시장도 자체적으로 혼자서 강할 리는 없고. 근데 은근히 강해요, 지금. 은근히 강한 게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좀 빠져도 누가 뭐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핑계 댈 수 있거든요. 중국 시장 약하고 어제 일부 시장 빠졌고 어제 나스닥 빠졌으니까 우리 그러면 오늘 빠질게 하고 오늘 쭉 빠져도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 빠졌으니까. 근데 오늘 이상하게 좀 강합니다. 이상하게 코스피도 강하고요. 코스닥도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내려와도 되거든요. 안 내려와요. 왜 안 내려올까? 4월 달에 올라가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업종의 종목도 보면은 지금 현대건설 한번 봐보세요. 지금 현대건설, 이거는 현대건설이고,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 이쪽에 있는 종목들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HDC, 현대산업 이쪽도 차트가 무너지지 않고 굉장히 괜찮은 이쁜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IT 섹터의 삼성전자도 지금 플러스 나고 있고요. 증권주들도 플러스 나고 은행주들도 플러스 나고, 그다음에 건설주들 아까 말씀드렸던 거 플러스 나고, DLENC 말고 DL 얘도 지금 6% 반등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한국전력 안 빠지죠, 얘도 이제. 얘도 이러다가 24,000원 가겠는데요. 아마 그때 사신 분들이 24,000원 가면 수익으로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수익 나면 다시 제가 또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종목들이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지수의 종목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타격을 주거나 그런 흐름들이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오늘 아침에서 미국 시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시장이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요거예요. 자 나스닥 차트를 보면 분 차트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막판에서 쭈쭈쭈 흘러내리죠. 과거에 이런 식으로 쭈쭈쭈 흘러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줄 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줬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아니고 똑같이 빠지더라도 빠졌다가 들어올리는 차라리 이렇게 들어올리는 빠졌다가 들어올리는 빠져 상관없는데 빠졌다가 들어올리는 흐름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아 얘네들 많이 빠졌으니까 들어주겠지라는 그것 때문에 좀 덜 빠지거나 잘 버텨주거나 우리나라 시장에 플러스가 나는데 이런 식으로 약세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강하다는 건 상당히 좋은 징조입니다. 어쨌든 지금 좋은 흐름 속에서 그래도 잘 버틴다.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미리 김칫국을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강해요.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무슨 청개구리를 삶아 먹었는지 말을 거꾸로 듣는지 오늘은 좀 빠져됐을 시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강하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건 좋은 증상입니다. 이게 저는 4월 시장을 좋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차별화를 주는 것 같은 느낌? 물론 이제 미국 시장하고 중국 시장이 좀 도움을 좀 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 별로 그렇게 해외 시장이 도움을 안 줘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만 좀 강한 건데 언제까지 어떻게까지 강할지 그거는 계속 좀 살펴봐야 되는데 긴장감은 3월 31일까지는 계속되니까 무턱대고 아무 종목 막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 소비주 죽지 않습니다. 코로나 여파 확산 그거 그냥 핑계예요. 제가 볼 땐 핑계입니다. 코로나 백신 충분히 대처 다 가능합니다. 대처 다 가능하고 변이에 대해서도 금방 그 대처를 해서 바로바로 백신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 의학 박사님들 거기 생로병사에 나오는 그 출연진에 있던 분들이 다 해준 얘기라서 믿으셔도 돼요. 그래서 변이에 대해서는 금방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에서 건설주 그다음에 IT 부품주 바닥에 있는 애들 그리고 소비주들 이 정도의 섹터들이 살아만 있다면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것 같은 느낌으로 오후장도 천천히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입니다. 자 에코캡 자 매수 가격은 4,600원 비중은 10% 4,600원 이상으로 들어주면 파세요 이거 계속 이렇게 박스권 매매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는 매도를 여기서는 매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젠 질문 주셨는데 시젠 있으신 분들은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이제 바닥에 있을 때에서 이거 함부로 잡지 말라고 제가 많이 경고를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얘가 지금 여기서 고점에서 이만큼 빠졌다고 얘가 바닥이 아니에요. 차트를 보면 2만 원대에서 여기는 14,000원대, 14,000원대, 2만 원대에서 시작했던 종목이 32만 원 갔으니까 20만 원만 가도 1000%죠. 10배가 갔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빠지게 되면 오랜 시간 걸려요. 오랜 시간. 그래서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은 오랜 시간 동안 빠지기 때문에 이게 17만 원, 20만 원 싼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실적이 나오는 회사이긴 하지만 이거는 그 실적이고 뭐고 이 돈의 힘의 흐름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돈 빼고 다 팔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해요, 그렇죠? 물론 많이 빠지면 나중에 정말 싸지면은 그때는 살만하겠지만 이렇게 한번 떨어지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등 나오면 15만 원짜리에서 다시 질문을 주시거나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 지금 계속 횡보하는 게 다른 종목들 다 반등 줄 때 계속 이 자리에 머물고 있다가 다른 종목들 떨어지면은 같이 또 떨어질 수도 있겠어요, 얘는. 어쨌든 많이 올라가서 그런 거니까 다음 수부터는 이렇게 많이 떠 있는 종목들은 함부로 잡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단 15만 원에서 16만 원 들어주게 되면 거기서는 비중을 많이 줄여주는 대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의 필로시스 헬스케어. 이것도 엄청 많이 빠진 종목인데 2,850원의 비중 16%. 최근에 올라왔었는데 수익까지 안 올라와서 못 파셨구나. 그렇죠? 뭐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보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을 수도 있고 계속 횡보할 수도 있고 계속 횡보하다가
이거 지금 감사보고서 나왔겠죠? 감사보고서 나왔으면 반도 줄 겁니다. 감사보고서. 제출했네요. 적정. 이거는 갖고 계세요. 갖고 있으면 4월 달에서는 이런 증거금 100%짜리 이것도 보면 실적 안 좋을 텐데 이런 실적이 안 좋은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신기하게 이렇게 적자. 그러니까 회사가 무슨 조만간에 문 닫을 것처럼 만들어져 있는 종목들이 4월 달에 신기하게 급등하는 현상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잡주들이 판치는 시장. 이런 시장이 4월 달에 이제 상장폐 시즌이 끝나면 그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얘도 거기에 속해가지고 급등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량한 종목들이 좋을 때가 있고 잡주들이 좋을 때가 있는데 4월 달은 꼭 얘를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잡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안 나오는 곧 망할 것 같은 회사들 그런 애들 이제 작전을 펼치는 애들이 좀 나오는데 4월 달에는 그래도 얘가 급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보유하셔도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의 서울반도체. 얘는 회사가 그래도 우량하고 나쁘지는 않은데 얘가 더 안 움직이죠 지금 신기하게도. 매수 가격은 21,300원에 비중은 10%.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기가 외국인들이 물려있으니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러니까 4월 달에는 웃기게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회사가 그래도 우량하고 괜찮은 애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잡주들이 잘 움직여요. 4월 달에는. 근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21,000원, 22,000원 회복할 겁니다. 갖고 가세요 얘는. 자 다음 자 HB테크놀로지. 자 HB테크놀로지 매수 가격 2,400원, 비중은 10%. 그때 당시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시장이 그때 막 1월 달인가요? 힘들다 그럴 때 제가 노란톡방에 여러분들 들어오신 분들한테 AP스템하고 HB테크놀로지는 확실하니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웬만해서는 바닥에서 다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던 종목이었어요. 최근에 설명절 전후로 해가지고 시장을 흔들었을 때에서도 크게 흔들리진 않았고 오히려 그 이후에서는 급등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 흔들릴 때에서도 빠졌지만 금방 또 회복을 하고 그런 종목인데 이유는 바닥에 있어서 그렇죠 뭐. 바닥에 있어서. 이렇게 바닥에 있던 종목이라서 이미 추세를 돌파를 했고 지금에서는 계속 가져가시면 됩니다. 시장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우상향으로 이 OLED 장비주, 반도체 장비주들은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제가 건설주에 대해서 이제 좋아진 것 같다. 건설주도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기는 시작하고는 있지만 제가 어제 저녁 방송에도 얘기했습니다. 저는 건설주하고 별로 궁합이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건설주들이 말을 안 들어요. 추천하면 가야 되는데 잘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주보다는 그래도 빨리빨리 움직이는 IT를 훨씬 더 선호를 해요. 그래서 IT는 얘기하면 거의 뭐 얘기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움직이거나 바로 움직이거나 그러는데 건설주는 이상하게 말을 안 들어요. 딱 추천을 하면 있잖아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안 가요. 뭐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안 가다가 그 뒤에 움직이고 뭐 한 달 안 움직이다 그 뒤에 움직이고 그래서 저는 별로 건설주를 선호하진 않는데 지금 건설주들이 좋아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건설주도 바닥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이 IT 유품주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현대건설이나 얘나 차트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도 그렇고 그렇죠. 봤죠? 똑같잖아요. HB테크놀로지하고 그러니까 현대건설의 같은 위치, 그 다음에 HB테크놀로지 같은 위치 이런 종목들은 끌고 와도 됩니다. 시장 안 죽습니다. 시장은 다시 눌리고 다시 상승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상승을 할 건데 어떤 종목이 갈 거냐. 저렇게 바닥에 있는 업종들. 대형주 쪽에서는 건설업종, 그 다음에 소비주 섹터, 그리고 IT 섹터에서는 HB테크놀로지 같은 애. 그런 애들을 가지고 있으면 작년에서 여러분들한테 줬던 게 바로 에로티베쿰하고 실리콘웍스 얘기했을 거예요. 바닥에 있을 때. 몇 프로 갔냐면 170%인가 200% 갔을 텐데 바닥에서 주워 담으니까 가는 겁니다. 얘가 130% 갔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웍스.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들 많았을 텐데 이치가 다 비슷해요. 이게 바닥에 있을 때 이것도 작년 바닥에서 주워 담았을 때에서 지금 얘도 130%네요. 어쨌든 130%, 150%. 아마 저점에서 잡았던 사람들은 195%. 이런 식으로 해서 170%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것들 있죠. 시장이 죽지 않고서는 계속 갑니다. 그래서 HB테크놀로지도 계속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쭉 보유하셔도 되겠다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자, 다음은 대덕전자. 대덕전자 차트가 되게 지루하게 생겼죠. 여기서 거래량이 말라서 그런데
12,000원의 비중은 10%. 13,000, 수익권역이니까 13,600원짜리가 깨지면 절반을 그냥 챙기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3,000원짜리가 깨지면 그냥 다 챙기면 됩니다. 어차피 갈 거면은 이 자리 안 깰 거예요. 이 자리 안 깨고 거래 실리고 급등이 나오든 뭐 이렇게 올라가든 할 텐데 거래가 이렇게 마르게 되면은 이게 슬슬 빠지겠죠. 그래서 거래가 없어갖고 좀 재미가 없는데 보유됩니다. 보유되시고 일단 수익권역에 있으니까 갖고 가세요. 가져가시고 거래량 유무에 따라서 급등이 나올지 살살살 올라갈지 그거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노란톡방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도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제도 그저께도 흔들릴 때마다 불안해하실 때 그럴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렸죠. 이번 달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고요. 4월 달에는 좋을 장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했습니다. 유정수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바로 이어집니다.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종목 상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서울경제TV 채널 고정해 주세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